먼저 노트 필기를 한번 하자 우리.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내신을 잡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자연계열을 진학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인문학부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어? 없어. 그럼 좋아. 우리 2학년에 가면 나를 볼 수도 있어. 왜 알았니?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2학년에 가서 선택지가 이제 3과목까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가 그것도 명심해라. 이제 너희들부터 이제 교육이 25학년 애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너희들 가장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는 피해자 이런 피해 망상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하는 과에 너희들이 선택한 과목이 반영이 돼, 점수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를 갈 것인가 보고 싫어도 그대를 내 품에 이루면서 가야 돼. 알았어? 싫어도. 그대는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그 과목을 내가 최대한 높일 수 있어. 점수를.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믿고 가. 아무 데나 가도 내가 다 잡아줄 거거든. 지학은 안 한다. 지학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알았니? 일단 노트의 필기는 자, 우리가 여기가 되게 많은 단어냐. 근데 누적이라는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쪽 학교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거든. 수년 전에 여기를 한번 오긴 왔었는데 처음이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 장을 넘겨. 처음에 이렇게 넘겨서 그 장을 또 넘기라고. 프랩스하게 멋있게 하자니. 풍문의 둘째 딸처럼 막 접고 이질하지 말고 오른쪽만 필기를 해. 뭘로 필기하느냐? 검은 색깔로 필기를 한다. 알겠지? 그리고 중요 표시도 별표를 검은색으로 하고 점도 검은으로 해. 우리 이제 보통 이 점 띄어서 이렇게 표현할 건 스타카토라고 하지. 그지? 중요한 문구에 점을 찍는 거 그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문제를 풀다가 이제 앞장 교재를 많이 보잖아. 보지 말고 노트를 봐. 그래서 노트에 만약에 그런 자기가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그거는 뭐 밑줄을 치든 아니면 스타카토를 찍든 아니면 없으면 첨삭을 해놔.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을 첨삭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 넓지 알겠어. 알겠지? 여기 썼지? 넘겨서 또 오른쪽 쓰는 거야. 알았어? 왼쪽은 넘겨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라는 걸 보게 되면 테스트는 이 색으로 표현해. 빨간색으로. 우리 지금 이제 검파팔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알았어? 여기에다가 또 밑줄 치고 따갑 찍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구들 첨삭. 사실은 이 첨삭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표현을 많이 하는 것들이 많거든. 알았어? 그런 것들을 이런 표현에도 이런 말이구나, 이런 표현도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 적어줘야 돼, 니들이. 그래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에 있는 전날에는 충분히 볼 수 있어. 알겠어?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필기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사실 학교 선생님들마다 내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성이 반영이 될 수 있거든. 별로 몰라도 된 내용들을 내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이 참고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알겠지? 왼쪽에 참고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선생님이 나눠줄 거다. 포스잇은. 여기에 적어야 될 문구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로직이야. 어떤 문제를 풀 때 여기 정량적 계산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표현의 문구는 분명히 있어. 예를 들어서 수소와 헬륨이 3대1이라는 우주 대폭발의 증거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잔뜩 3개를 표현하거든. 그런 것도 꼭 적어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사실 포스잇은 로직이나 스킬이나 이런 걸 적는 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량적 계산할 때, 그래서 물리 파트나 화학 파트 이게 좀 필요한데, 지금은 포스잇은 단순하게 간단 명료한 해킹 키워드를 적는다라고. 나중에 그거 떼서 문제 풀 때 옆에 놓고 풀고 막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우리 집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지? 요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잖아? 인덱스는 위쪽에다 붙인다, 알았지? 단원 표시. 서류처리 할 때 네 알지? 여기다 붙여갖고 1단원, 2단원, 3단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순서대로 안 하고
뭐 선생님 세 분 들어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인덱스가 좀 필요해. 아 여기는 몇 단원 문제, 여기 몇 단원 부분. 니들이 쉽게 찾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 인덱스 색깔에 깔맞춰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소단원 파트 있지. 그 인덱스를 표시해줘야 돼.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 막 문제를 풀다 우리 이제 문제풀이 엄청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가는 인덱스 있지. 옆에다 가는 인덱스를 막 붙이는 거야.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라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싹 풀 수 있게. 알았어?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걸 할 거야. 이걸 그대로 2학년 때 쓸 거니까 연습 잘해놔. 알았지? 정말 2학년 때 쓸 때는 그게 뭐야? 그게 정시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수능에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쭉 따라갈 거야. 노트 필기는 한 3주 동안은 내가 확인할 거야. 계속. 알았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뭐 했나 그 방향성을 잡아줄 거니까 노트 필기는 대부분 영상 보고 하도록 해. 알았지?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 유튜브 영상은 이제 너희들이 딱 내가 이렇게 보내주면 구독만 딱 해놔. 댓글 달거나 좋아요 뭐 이지라면 안 돼. 알았어? 그냥 구독만 해놔. 알았지? 내가 선생님은 지금 통합과학 쪽은 따로 뭘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 만들까 고민 중이야. 물화생제만 선생님이 다 있거든 그 안에.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 수업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놔야겠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한번 볼까? 일단은부터 한번 볼게요. 컨텐츠를 봐자. 컨텐츠. 여러분들 보시면 맨 앞에 요 컨텐츠 한번 보자. 여기 컨텐츠. 그 앞에 보면 총 그 통합과학은 5단원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 그치? 지금 보면 1, 2단원의 컨텐츠가 왜 없냐? 니네 1단원 있어? 그렇구나. 1단원을 보면 물질과 규칙성 해가지고 떨어지지? 그지? 1단원이 너희들 처음 이제 중간고사 보는, 이거 100% 들어가는 단원이다. 거기 보면 우주 대폭발이라는 니들이 전혀,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막 니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한 해 어쩌네 막 들뜨고 있을 때 마지막에 살짝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파트야. 그래서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잘 들어와. 거기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며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며 원소 종류들을 잘 봐야 되고 물질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야. 원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원소, 원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꼭 배우나.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하게 돼. 그 물질의 특성은 이제 2학기, 다시 말하면 뒤에 넘어가면 3단원 있지?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단원에서 04번 있지?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 여기에 완결이야. 자, 1단원의 주 목적은 뭐냐? 자, 우리가 배우는, 오늘부터 배우는 1단원은 얘를 통해서 얘까지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소가 뭐고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 화학이라는 파트를 2학년 때 들어가면 지금 재밌어져. 그걸 구분을 못하면, 지금 여기가 뭐 배우는지, 그 좌표가 어딘지 하나도 모른다. 알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꼭 적어놓도록 해. 그 다음에 2단원으로 가봐. 2단원. 자연의 구성물질 있지? 이건 뭐냐면 이 물질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생명체까지 들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는 이런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을 보게 되는 거고, 실생활의 이용과 그 다음에 현 지구상을 이루는 동물체들의 구성물질들을 보는 게 여기야. 그럼 뭘까? 좀 확장팩이라고 하면 돼. 1단원, 소단원의 확장팩.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지구 구성체가 다 완성되면 지구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구에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오른쪽의 시스템과 상호작용 쪽이야. 너희들을 딱 보기엔 뭘 거 아니야? 물리네요. 그럴 거야. 물리네요. 오른쪽. A나 오른쪽. 그렇지. 수학생이 유독
쟤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너를 잘, 자, 역학적 시스템 물리 파트다. 물리 파트는 선생님이 공식 되게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공식을 쓰지 않을 거야. 그래프적 해석을 되게 많이 강조할 거고,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문제 풀이가 어려워. 니들이 안 배운 건 뭐냐? 바로 거기에 보이는 그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파트 있지? 여기는 너희들이 안 배운 물리야.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오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래프를 해석을 잘하면 그 파트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이게 뭐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어떤 성질,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쪽에서는. 자, 이제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은 니들이 또 배웠다 안 배웠다가 참 애매한 곳인데, 너희들 기권, 뭐 날씨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근데 여기는 통합적인 거야. 기권, 직권, 수권, 거기다 생명권까지, 그 다음 외권까지 들어가고 우주. 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명령만 할 줄 알면 돼. 어려운 것 아니야. 예를 들어 해일이 일어났어. 해일은 어떻게 일어나? 지구 해안 바닥에서 지각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파도에 휩쓸려 오는 거 아니야?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화산이 폭발해서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 광합성이야. 햇빛을 통해서 식물이 화학물질을 만들잖아. 그러면 어디가? 햇빛이라는 게 외권이거든. 그치? 외부의 외권. 외권을 통해서 생명권이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을 명칭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려운 곳 아니다. 거저먹는 곳에서 꿀 빠는 곳. 그래서 2번 지구 시스템은 그냥 할만하다. 그 다음에 3번 생명 시스템 암기스. 여기는 암기를 많이 해야 돼. 노트 필기 잘해야 되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든가 화학 반응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뭐 탄단지 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이 3번은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알았니? 생명 정보의 흐름이라 해가지고 생명 중심 원리를 배우거든. 그래서 뭐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 원리를 잠깐 보여줘.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것에 약간 생소할 수 있어. 여기 조심하고 넘어가 보자. 변화 다양성 여기부터는 2학기 단원이거든. 2학기 단원. 그래서 화학 파트가 딱 떨어지지. 산화하는 반응, 중화 반응 크게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딱 이뤄. 화학 반응이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을 거야.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다. 오늘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할 거야. 화학 변화는 전자의 변화야. 전자의 이동이 있을 때 화학 변화야. 어떤 뚜렷한 명분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된다. 그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화학 변화 딱 두 가지만 배우는 거야. 산화하는 반응하고 중화 반응. 알았지? 근데 여기가 킬러가 될 수 있어, 니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좀 이제 옛날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양적 관계 집어넣으면 조금 애들이 헷갈려. 근데 여기는 선생님 프리컵 스킬을 엄청 내가 니들한테 강조할 거야. 이거는 바로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나오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 자율성과 유지. 여기는 어디 쪽이냐면 생명과학의 5단원으로 보면 돼. 똑같이 나와. 5단원에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어찌 보면 생명과학 쪽이거든. 생명과학 쪽인데 여기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지질시대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암기하는 방법 니들이 한 10초면 다 외울 수 있게 선생님이 다 알려줄 거야. 암기법.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고 02번이나 03번은 생명과학 5단원에 해당된다. 생물 다양성과 보존이라든가 자연선택, 생물의 진화 이쪽 파트는 암기 파트니까. 그 다음 4단원으로 가봐. 4단원에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 생태계 환경 쪽 있지. 여기도 어디야? 생명과학 5단원이야. 암기 파트. 꿀 빨아. 괜찮아. 할만해.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에 거기 잘 들어. 01번 있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 여기 헬이다. 헬. 알아서 여기는 공식뿐만 아니라 전류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기에 약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조금 헤맬 필요성이 있고 거기다 패러데이 법칙까지 나오면 조금 머리가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꾸려줄게. 여기는 굳이 말하면 물리의 2단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 패러데이 법칙 자체가. 야, 자기 물리가 그렇게 싫지 않은 사람 힘들어. 물리 할만하다. 아, 싫으냐? 좋아야 돼, 인마. 물리 파트, 물리는
2학년 때 자기는 물리를 생각에 두지 않았다. 손들어. 2학년 때 자기 물리 선택 안 할 거다. 아직 몰라? 모른다는 건 한다는 거네. 선택은 해. 정시에 못 봐도. 할만해. 알았냐? 여기 그 파트고, 나머지 2, 3, 4는, 그냥 문제만 풀고 들어가면 다 맞아. 1번이 아주 헬이야. 이래서 총 4단원의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이 교과 바뀌잖아. 그치? 바뀌면 여기 있는 내용 99%가 다 들어가 있어. 다만, 거기에 이제 다른 게 2개가 더 들어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배울 때 제대로만 배워놓으면 재수에도 별 문제는 없는 거지, 사실은. 과학 탐구 같은 경우라면. 알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튼, 첫 번째 우리는 차근차근히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쭉 뒷부분을 배울 텐데, 우리가 여기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줄게.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거기에 보면, 첫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대단원의 제목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제목을 줘. 자, 화학의 파트라면 거두절미하고 원소부터 출발해서 갈 거야. 근데 여기가 왜 어렵냐? 얘들은 통합과학이거든. 통합과학이라는 건 이제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보여준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다 보여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우주는 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전에는 인간이 나타나고 물질이 나타나고 지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거다라는 창세기가 우선이었어. 그러다가 뭐 다윈이 진화설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우주에 대한 얘기는 단연코 어디가 우선이었어? 영국이 우선이었다고. 지금도 영국 학자들은 천문학에서 최고로 저지들이 나사를 무시할 정도로. 영국에 거의 중국이 궁자를 우상시 한다면 영국은 천체를 우상시 할 정도로. 그리고 아직도 걔들은 폭발의 대폭발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야. 그분이 유명하신 스티븐 호킹. 그분이 영국 천문학자잖아.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돌아가셨거든. 이게 맞다. 이러고. 이게 걔들은 정상우주론을 주장하는 애들이거든. 우주 빅뱅론은 아니다라고 했거든. 자, 지금부터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좀 재미있게 희화해서 듣도록 하자. 그냥 세상은 뻥으로 출발합니다. 뻥. 뭐라고 그래? 미국 애들은 탕 총소리를 뭐라고 하지? 뱅뱅 이러지 않게 걔들은 거기 뱅뱅이라고 쓰거든. 그럼 뱅뱅, 그러니까 빅뱅, 큰 탕 소리를 났다 이거예요. 우주가 폭발할 때. 그래서 빅뱅이라는 표현도 그 TV에 출연한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 우주 대폭발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비하하려고 한 거야. 뭐 빅뱅 하고 터졌냐? 우주가? 근데 빅뱅론이 돼버린 거야. 걔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의 출발이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아주 여기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사실이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 여기를 잘 안 가르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면 나와. 100%. 요 과정에서 자 봐봐. 얘가 출발을 한다는 거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원자 핵이 출발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원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엔 물질이 된다. 이게 이 장이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물질이 화학 결합을 할 거 아니니? 결합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나중에 커다랗게 신소재니 아니면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체니, 이게 현재 우리 주위의 물질이 되는 거야. 주위 환경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1단원의 끝인데, 니들은
이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이쪽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현재의 탄생을 설명했구나라고 알아두고, 시간은 엄청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시간은 몇 개 없어. 그 시간만 외우고, 알겠지? 다만 여기서 표현해주는 과학자들이 아주 어려운 말들을 막 얘기해. 왜? 잘 봐. 이게 무슨 논이라겠어? 빅뱅론이지. 그럼 빅뱅론이, 이론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 증거에 대해서 알면 여기 60% 70%다 맞추는 거야. 이게 타당하다는 걸 지금 막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해. 영국 천체학자들만 부정하지. 이게 타당해. 그래서 이런 아인슈타인도 이걸 부정하라고 했어. 아인슈타인조차.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허블이라는 과학자를 찾아가. 여기서는 허블이 안 나오거든. 허블 상수를 주장해서 우주가 막 팽창한다는 걸 그 스펙트럼 효과로 나중에 증명을 해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그 고집불통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인정을 하는 그 이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이론들의 증거 차곡차곡 쌓고 자기가 마치 탐정이 되는 것처럼, 알았냐? 이걸 지금부터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야 돼. 이 이론을 배우고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빅뱅론이 타당합니다. 거기가 여기까지야. 알겠니? 그 다음 봐라. 이게 우주 빅뱅에서 얼마나 되었느냐. 지금 139억 년이라고 그래요. 우주가 탄생을 한 후가. 태양의 나이가 지금 한 49억 년 됐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태양은 한 100억 년 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내일부터 참 안 오죠? 이씨, 나오면 어떻게, 그지? 걱정 마세요. 언제 죽고 또 죽고 계속 죽고선 집에 이 육순까지 죽으면 그 다음 태양이 망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윤회사성으로 돌아가서 태어나지 않을 거면 지금 인생 현생만 즐깁니다. 지금은 우주의 폭발이 일어나서 원자가 형성이 되는데 이 원자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해요. 여기서 끝나요. 주기율표에서 수소 헬륨을 외웠지. 1번, 2번 여기서 끝나는 거야. 1번, 2번 여기서 끝나고 이제 이 원자들 여기 세계에서 물질이 돼가는 과정에서 얘보다 원자력이 큰 애들이 막 결합하는 곳이 나타나거든. 그게 얘야. 별이 내부.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 지금의 3, 4, 5, 6, 7, 8 쭉 108번까지 있잖아. 걔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여기서 배워. 그렇게 다 배우고 나면 그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이 되고 그 결합을 뭐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배운다고. 그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가는 동안 갈 길이 좀 멀어. 쭉 보니까 차근차근 보면서 군데군데의 사건에 대해서 순서만 잘 놓을 수 있도록 하자. 첫 번째. 알겠지? 먼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러면은 요런 긴 제목인데 이런 말이 있어. 원소가 생성된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 말을 잘 들어봐. 원소라는 표현, 자,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는데 이 둘의 구분은 뭐냐? 얘는 입자 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작은 입자를 돌턴이 원자라고 정하는 시대부터 원자라는 표현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아니냐? 그지? 사람을 셀 때 뒤에 뭐 붙이냐? 명 붙이지. 몇 명. 그게 원자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댕댕이도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원소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성분. 근데 어떤 때는 원자나 원소를 커다랗게 구분 안 하고 쓰고 또 어떨 때 정량적 계산할 때는 구분을 해. 예를 들어 봐봐. 이러면 얘는 이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몇 개 들었냐? 하나 들었지. 저게 원소의 종류야. 저거 한 종류. 됐어? 그런데 원자는 몇 개야? 아래 전자 보면 돼. 2개.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대문자가 몇 개냐? 2개지. 이러면 원소가 2종류. 그지? 원자는 생략된 건 1이잖아. 3원
이해갔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원소가 생성되었습니다. 별 구분 없이 써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왜? 지금은 얘가 만들어지는 것만 볼 거거든. H. 알았지? 그런데 여기를 배우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원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알아? 중학교 때 배우지? 이걸 뭐라 불러요? 그래, 핵이라고 불러. 핵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뭐뭐 있는지 알아? 혹시? 불러봐. 뭐라도 돼. 잘했어. 그 다음에 똘똘한 거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전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게 똘똘한 거라고 지금.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얘기가 귀에 들어와. 알았어? 우리는 원자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얘를 전기적으로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없지. 얘는 이거라는 거지. 전기적으로.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얘 숫자와 얘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식. 양성자 얘들의 수는 이렇다라고 외워. 그래서 1번부터 108번까지 쭉 있는데 그건 양성자의 숫자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양성자 수만큼 누구 숫자도 존재해야 된다. 전자의 숫자도 존재해야 되지. 그 번호만큼 그대로 있다. 이해갔니? 여기 하나 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니들이 그냥 막 흐리멍텅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원소 기호를 내가 이렇게 쓰잖아. 알았니? 그럼 이 아래에 쓰는 게 원자 번호거든, 이게. 이 원자 번호가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 그래. 양성자 숫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근데 이거의 숫자는 원자라면 누구 숫자로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전기적으로는 플러스 0 마이너스지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 상대값인 질량수적으로는 이래. 얘는 무시. 질량수적으로는 얘랑은 질량이 똑같다라고 본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야, 좀 무거워. 나중에선 설명해 줄게. 그냥 지금은 1대1로 본다고. 그런데 여기다 쓰는 요 값이 뭐냐면 이게 질량수거든. 보통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달라. 그런데 같이 쓸 거야. 그냥 다 가짜거든. 반올림해서 쓰는 값이라. 질량수는 봐. 요 값은 누구 더하기 누구냐? 지금 1대1이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뭐다? 중성자 수라고 보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됐니? 내가 지금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이해는 같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이용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라. 이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여기를 무슨 수? 여기를 전자수, 여기를 중성자수를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자. 알았니? 원자라면 요 두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이게 6번 판소 12짜리거든. 얘를 표현해보자. 얘는 몇 번이냐? 양성자가 6, 전자도 6. 그럼 봐. 중성자랑 양성자 합쳐서 이거래잖아. 그럼 여기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니? 6.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666인가? 이해 갔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떠네? 몇? 원자번호 몇 번? 7번. 전자도 7. 중성자 7. 위아래의 공통점이 뭘까? 몇 배야? 2배인 애들은 다 이래. 1대 1이야. 이제 불러봐. 2번 헬륨 몇 2 이렇다고 눈으로 딱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럼 얘는 뭐야? 5, 5, 6.
원자번호가 홀수인 애들이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이 돼. 근데 그 더하기 1이 중성자라는 얘기야. 중성자 하나 더 많은 애들. 이해가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봐, 얘들한테. 누군지 안 알려줬어. 이 셋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야. 원자래. 누가 중성자일까? 얘가 중성자겠지. 왜? 이 둘은 항상 같다는 건 양성자, 전자일 거니까. 이해가냐? 그럼 얘 몇 번일까? A번일 거고. 질량수 얼마일까? A 플러스 B겠지. 이런 얘기야. 이해가니?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니들이 알아들어, 이제. 그렇구나, 라고. 지금 선생님이 주절주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는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너희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본적인 양성자, 전자, 중성자의 벤츠, 알았냐? 요 원그래프를 너희들한테 보여준 거야. 내가 앞으로 나중에 쓰더라도, 맞겠다. 혹시 이러면 어떻게 쓸래, 니네들? 양성자 몇 개? 1개. 전자 1개. 중성자?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지. 그쵸? 이해가서? 그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 양성자, 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 중성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성자가 항상 많냐? 아니야. 적을 수도 있어. 봐봐라. 2번 헬륨이 반드시 4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 3짜리도 있어. 그럼 얘는 몇 될까?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저 숫자 얼마가 중성자야? 1이 중성자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야. 알았어?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연습을 잘 해놓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선생님 뭐를 할 거냐면 이 우주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두 가지가 충돌을 했어요. 라고 첫 번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힘을 더 준다? 우주 빅뱅론에 더 힘을 주겠다. 자, 빅뱅론에서는 절대 우주 초창기는 아주 작은 점해부가 있는데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부피가 커졌다.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 이건 명심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누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미안해. 라버지에. 처음 들어봐? 라버지에. 사실 뭐 김선동 씨 이런 거 좀 알아듣겠는데 그지? 라버지 이런 거 좀 못 알았겠지만 라버지에라는 과학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했잖아. 그건 물리변화는 화학적으로 모두 성립한다고 볼 때 우주 빅뱅 초기에 전마냐 지금이나 질량은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건 만고의 원리야 그냥.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 얘기는 우주가 폭발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팽창을 하겠지. 부피가 나왔고 질량이 떴으면 뭘 물어볼까? 주제자는 밀도를 물어보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됐을까?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갔어? 질량은 그대로도 부피가 자꾸 팽창하잖아. 밀도가 자꾸 주는구나. 왜 선생님이 느닷없이 밀도 얘기를 하냐면 결국 밀도가 정상 우주론과 우주 빅뱅론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치야. 거기 우주의 팽창이라고 써있잖아. 처음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의 초창기 이론은 우주는 안 변한다였어. 우주는 커지지 않아. 그대로 있어. 얘들끼리 왔다 갔다 지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괜히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진실은 뭐 때문에 무너지냐? 새로운 문물의 개발이야. 기계가 발달하고 관측 사실이 많아짐에 따라 우주가 팽창한다는 기존 사실이었어. 그런데 그럼 정상우주론 과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왜 정상우주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딱 부피가 정해져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질량은 보존되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주 빅뱅론은 어때? 밀도는 점점 준다거든. 밀도는 점점 준다. 그럼 정상우주론이 그럼 부피가 계속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해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지. 자꾸
관찰을 해보고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는 커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는데? 밀도가 그대로라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야! 우주 팽창한 거 맞아. 커져. 우주 팽창해. 근데 질량도 같이 커져. 그럼 밀도가 그대로잖아. 그걸 주장하려고 아인슈타인은 공식까지 만들어. 발마 내가 만들 거야. 아주 이 사람이 우주 상수라는 걸 끄집어내. 얘를 집어넣으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는 그대로. 근데 과학자들은 뭔가 이상한 거야. 질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자꾸 질량이 커지잖아. 이 질량 어디서 생긴 거야? 물질의 새로운 화합에 대한 이런 이론까지 막 나오고 이상해져서 좀 막 추해졌지 이론이. 그런데도 그걸 증명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 연구과학자들. 안 보는 거지 자기 고집을. 그냥 인정하면 쉬운데.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얘기들 보면 우주의 팽창은 기존 사실인 거야.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 말을 그냥 듣지 마. 좀 잘난 척하는 과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이론이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거기 얘기해 보면 관측자로부터 이건 명심해라. 야, 우주의 중심이라는 건 모른다. 우주가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 지구 아닙니까? 무슨 야, 김일성이냐? 김정은이냐? 아니야. 우주는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모두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뭘까? 너희들 혹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알아? 알아? 너희들도? 그런 걸 해? 너희 조회 같은 거 안 쓰잖아. 아침 조회 그런 거 없잖아. 있어? 체육할 때. 아니 조회가 있어? 에이 요즘에 무슨 조회가 있어 너희들. 교실에 그냥 앉아있잖아 이렇게 방송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 들어 이렇게. 그지? 이거 약간 쌍팔년도 그런 거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때 앞에서 서 있었어요. 알았어? 교장실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고 있었어. 햇빛 쨍쨍 지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막 연설을 하셔. 근데 교장선생님마다 내가 만난 교장선생님들 그랬어. 교장선생님마다 머리가 빛날이 있어. 그래서 햇빛에 막 쨍쨍 찌고 눈이 부시고 안 보여. 보기도 싫어. 그럼 막 애들 막 픽픽한 6명 7명 쓰러지면 조회가 끝나.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싫어. 끝으로 한 5번은 끝나. 끝으로 막 끝났다. 처음에 1학년 때 속았지. 끝으로 한 5번 하면 이제 끝나나 보다. 근데 조회를 쓸 때 보면 내가 체육 시간에 예를 들어 보면 반팔 간격, 짱팔 간격 이런 말 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한다고. 기자! 잘 나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어때? 니네 맨 끝에 서본 적 있지? 니네 어때? 좌우로 나란히 뭐 어떻게 그냥 한번 못 뛰어. 가까이 뛰어. 이러고 오잖아. 그치? 누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뛰어. 그냥 막 뛰잖아.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봐.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좌우 간격을 그대로 늘려라. 그러면 봐라. 얘가 지금 1m 간격이었다니 A하고 B를 한번 볼게. 얘가 5점을 기준으로 2m 간격으로 가라 그러면 A는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돼. 1m. 자, 그런데 B는 A랑 2m가 되려면 얘는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야, B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C는 몇을 가야 되겠냐? 하나, 그지? 둘, 셋, 3을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허블이 발견했단 말이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측 지점 우주 중심이 아니다. 관측자 누구나 본다면 거리가 멀잖아. 우주가 팽창하려면 얘로부터 먼 별일수록 A보다 B가 멀잖아.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후퇴의 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 얘는 빨간 한 칸 이동하는데 B는 몇 칸 갔어? 2칸. 속도가 빠르잖아. 그럼 저 멀리 있는 애는 3칸을 가야 돼. 3배 멀면 3칸 멀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혹시 선생님들이는 누가 이게 별까지 거리거든? 이게 후퇴 속도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멀면 후퇴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멀리 간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멀리 있는 별이 얘기해. 나 몇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야. 그걸 뭘로 봤느냐면 스펙트럼 분석으로 봤는데 너희들도 알 수 있는 거거든. 잘 봐. 내가 어떤 그 의성어를 해볼게. 가까워져 버리죠. 고맙다. 여기 뭔가 멀어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치? 잘못 들었으니까 뭐야? 멀어지는 거야. 이게 도플러효과라는 거야. 음원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약해진다는 거지. 근데 음원이 나와 가까이 다가오면 세진다는 거. 그럼 불빛을 봐도 알아. 근데 여기서 좀 일반적인 상식이 없으면 좀 부끄러워지는데,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뭐라 불러? 주기함수, 이런 놈 있더라니. 수학에 빠진 놈들. 그지? 그래서 이거 상관함수, 주기함수 맞아. 근데 일상 물리학에서는 그런 이론적 사실을 일반 그 생활에 적용을 시키잖아. 그게 과학이잖아. 물리학자들은 이걸 파동이라고 한다. 알았니? 파동. 들어봤어? 파동? 파동이 뭔데? 주기함수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반복적인 행동. 근데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파동이라고는 알았는데 용처럼 접었다 펴졌다 이러잖아. 그것도 주기함수거든. 그치? 그래서 내 말을 들어봐. 파동을 이렇게 표현해볼게. 주기함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딱 잡아. 자, 잡아갖고 여기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알겠지? 그럼 뭐가 그려질까? 선이 그려지겠지. 일직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주기함수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걸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가깝겠지. 자, 이제 이거 들어봐. 자기네 반에 뭐 이제 헤어지겠지만 주는 거지. 미운 애가 하나 있어. 꼭 걔가 뭐 나쁜 애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애가 있어. 꼭 보면 걔 뺨을 딱 대. 뺨을 대. 그리고 빼. 그거 진폭이라고 해요. 알았니? 빼. 그러면 때리는 톡.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얘 두 대를 때린 거야. 톡. 이쪽으로 갈 때는 얘 무슨 뺨 맞게? 왼뺨 맞고 이쪽으로 오면 오른뺨 맞겠지? 팍. 이걸 일정하게 때리는 거야. 탁. 근데 걔가 웃어. 어떻게 세게 때려야 되겠지? 방법은 두 개야. 자, 진폭은 그대로 쓰래. 그럼 발 때리면 되지. 탁. 그치? 아프겠지? 근데 이건 속도는 그대로래. 그럼 뭐, 진폭 키우면 되지.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이런 파동이 있고, 왼쪽, 오른쪽, 누가 센 거야? 그렇지, 오른쪽이 센 거야. 단파장이 센 거라고. 별빛을 딱 관찰하니까, 알았어? 대부분의 별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별빛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그럼 뭐야? 이거라니까? 근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이 속도가 더 크더라는 거지, 변화가. 이게 허블이 발견하고 발표를 딱 해서 아인슈타인이 와서 스미마세. 그 일본 말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게. 허블의 법칙. 그 이 줄 한 줄이 니들은 읽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거리가 그러면 왜 빠져주지? 여기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정상우주론 과학자도 그래 우주는 팽창할 줄 알았어. 나도 알았다고. 질량은 질량은 계속 커지지 같이. 왜 밀도가 정상우주론이 돼야 되니까. 걔들 그런 억지를 부린 거고 우주 빅뱅론은 당연히 밀도가 줄죠 라고 한 거지. 질량은 그대로 높이가 계속 커지니까. 아시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 편이야? 우주 빅뱅론 편이야. 그래서 우주의 팽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관측지로부터 먼 별일수록 뭐가 빠르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관측자로부터 먼 별일수록 뭐가 빠르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되면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렇게 써놔 그냥. 그럼 알잖아. 맨 멀리 있는 놈은 멈추고 뛰어야 되니까. 군대 갈 거 아니야. 그지?
묻지 마. 이런데 갈 수 있어. 못 가는 법 있어. 제가 데리고 와. 군대를 가면 행군이라는 거거든. 근데 맨 앞에 있는 애가 밤샘 행군하니까 올라가다가 보폭이 좁아지잖아. 눈을 딱 뜨니까 오! 저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가서 그러면 한 20명, 30명 뒤에 있는 애는 뒤에서 뛰어야 돼. 엄청 뛰어야 돼. 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있는 애는 응? 이게 왜 빨리 가? 2발 가지? 저 뒤에 있는 애. 3발 따라가지? 저 뒤에 있는 애. 4발 따라가야지? 저 뒤에는 마라톤 해야 돼. 이게 니네 언제 느끼냐면 니네 거기 뭐 저기 명절 때 고속도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막 밀리는데 어느 순간에 막 뻥 뚫릴 때 있잖아. 그게 효과. 앞에 조금 느리게 가면 뒤에서 막 엄청 따라 붙여야 돼, 그걸. 그게 반대로 간다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반대로 간다면. 나로부터 멀어질 때, 여기는 요만큼만 움직이지만 일정한 거리만큼 멀어질다면. 알았니? 왜 우리는 부피가 마치 용액처럼 표현하거든. 그냥 공정하게 다 골고루 거리가 똑같이 펼쳐 있다고 가정을 해준다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동일한 부피가 되려면 엄청 멀리 가야 돼.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걸 요렇게 잠깐 요게 관측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여기가 관측자, 여기가 가로축이 관측자로부터 거리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는 세로축은 후퇴 속도 이렇게 보자. 별에 이렇게 그려놓자. 일반적으로. 이거 누가 이런 그래프를 봤다고?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렇게 했어. 이거는 허블 상수라고.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139억이라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게 된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만 봐도. 자, 두 번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등장. 정상 우주론이 어떤 나라 과학자들이 주장한 거라고? 영국이다. 빅뱅은 누구냐면 비교적 신진 천문학자들이 많이 등장한 미국의 얘기야.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 빅뱅이 이겼다니까. 왜? 증거가 차고 넘쳐. 증거가. 자, 거기 보면 빅뱅 대폭발 우주론. 무슨 얘기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준다. 이게 가장 큰 주안점이에요. 핵심 포인트. 근데 정상우주론 봐봐. 무슨 얘기야? 밀도가 일정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질량이 자꾸 등장. 이해가냐? 그러니까 정상우주론, 이런 우주론은 오른쪽에 구분 보이지? 주장한 과학자니 어떤 좀 유치찬란한 선생님들은 이거 물어봐. 가모프. 알겠냐? 그 다음에 호일. 뭐 이런 거. 알았어요? 가모프라는 과학자는 빅뱅 우주론. 우주 크기는 모두 팽창인데 질량이 일정한 애들은 빅뱅 우주론이고 질량도 같이 커지는 애들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다. 알겠어? 그래서 밀도는 감소면 일정. 키포인트는 밀도다. 무조건. 알았어요? 자기가 그거 모르겠으면 나중에 파란 볼펜으로 써놔라. 하나가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밀도로 구분해라. 그리고 가모프, 호일 이런 이름들을 좀 외워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그래. 여기부터 너희들이 이제 처음 듣는 말들이 나오거든. 이거 알면 이제 유식해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게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너희들은 이거 뭐 배웠어? 가장 작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로 돌턴이 뭐라고 얘기했어? 원자를 설명했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봐. 아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까지 들어갔지. 그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알았어? 이제부터는 물리학에서도 물리관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야. 여기서만 다룬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똘똘한 척 하자. 거기 처음에 보면 자, 가장 출발 입자는 우주 초기에 가장 점이야, 점. 그러다가 10의 35승초, 뭐 이런 영초 있거든. 요런 초를 딱 들어가게 되면 10의 35승초가 딱 지나가게 되면 얘가 나타나. 자, 이것도 다 외우지 마. 기본 입자는 두 개로 나뉘거든.
일단 쿼크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건 뭐 lep톤인데 그냥 경입자라고 할게. 가벼운 입자. 이 둘을 기본 입자라고 얘기해. 대표 입자로 요거만 외워놔.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여기에 해당돼. 그 다음에 뭐 매력적인, 이상한 뭐 이런 말이 있어. 차밍, 뭐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꼭대기 쿼크. 유식하게 뭐냐? 탑. 빅뱅의 탑이 여기나. 깜짝 놀랐어요. 응? 오, 빅뱅. 좋네. 내가 보면 찾아본 것 같아요. 지들도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누구 속하냐? 바로 우리가 그토록 봤던 얘가 여기야. 전자. 알았냐? 우리 전자 무슨 전화 떴어? 음전화 떴지? 그 양전화 뜨면 누구랑 내가 지금 대비시켰어 아까? 양성자. 아니야. 처음에 음전자가 나왔을 때 양전자도 있었어. 알았어? 음전자가 있을 때 양전자도 있었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찾았어. 알았어? 그걸 찾았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우리는 뭐 포스트에 거기 있는데 그 대학교에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키면 잠깐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라져. 뮤온도 있고 타우론도 있고 이쪽에. 그래서 6개씩 있거든.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 없다. 쿼크가 있고 경입자가 있는데 그 많은 뮤온 타우론 중에 전자만 지금까지 계속 음전하를 띠는 음전자만 지금까지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있긴 있는데 존재가 거의 막 찰나에 존재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상태가 불안해서. 왜? 온도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동시에. 처음에는 초고온 초압이었어. 그치? 근데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 에너지적 측면에서 보면 되게 간단한 거다. 생각해봐. 야,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밖에 쪽으로 일에너지 쓴 거야. 알았어? 어차피 열에너지도 일에너지인데 밖으로 밀어내려고 일에너지를 쓰게 되면 열에너지가 줄겠지. 그게 온도야. 그 우주의 온도가 지금 영하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냐?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팽창해서 내부 온도는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자,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이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하고 경입자를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니들은 이거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봐라. 이때도 전자는 계속 있는 거야. 양전자만 사라진 거고. 근데 지금은 양전자도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괜찮아. 근데 얘보다 조금 큰 입자가 나타나는 거야. 핵자의 구성물질. 얘가 출현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애들은 1대1로 나와야 돼. 처음에 딱. 자, 양성자는 누가 만나서 된 건지 봐봐. 이거를 쿼크라고 얘기해. 무슨 쿼크일까요? 요거 무슨 쿼크일까? 다음, 이게 양성자다. 업 쿼크 몇 개야? 2개. 다음 쿼크 하나. 눈으로 봐도 그렇게. 다시. 중성자는 뭔가 봐라. 업 쿼크 하나에 다음 쿼크 2개. 요렇게. 알았니? 자, 이게 무슨 쿼크라고? 업 쿼크인데 이게 상대잖아. 가짜야, 가짜. 알았니? 저 플러스 1 가짜라고. 근데 저게 상대값을 놓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2라는 걸 안 거야. 얘는 이거지. 이 얼마 나올까? 이거 나오면 그랬어. 양성자. 그럼 이 얼마 나올까? 이건 거지. 이해 봤어?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이거는 혹시나 선생님들이 뭐 내리지는 않을 건데, 팩트인데요, 팩트. 양성자 한 개가 진짜 질량이 이래요. 중성자 한 개가 자,
나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다. 누가 더 무겁냐? 지금 중성자가 더 무겁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몇 대 몇으로 놓는다? 그냥 이러고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누가 더 무거워? 중성자가 무겁잖아. 여기 봐. 업커크가 무거우니까 다운커크가 무거워. 이거 서로 지울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원래 무겁잖아, 중성자가. 그럼 질량은 실제로는 다운커크가 무거운 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알면 좀 더 똘똘한 거야, 그냥. 이해 갔지? 우리는 양성자, 중성자도 기본 입자. 아, 기본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구나. 코앞하고 격입자야. 알았지? 그것들이 뭉쳐서 된 게 양성자, 중성자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안정성이거든, 얘들아. 이게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런 건데, 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라. 너희가 오늘 집에 가서 가출하면 집안이 안정적이 될까, 불안정될까? 아, 별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지. 니들도 집안에 오면한 애들인데. 가출하면. 난리 나겠지, 집안이.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그지? 그건 아니야. 야, 또 나갔잖아. 놀래지. 아, 왜 굶을까? 그지? 근데 말이야. 너는 가출하는데 한 10,000원만 있으면 가출해. 너는 10만 원 있어야 가출해. 너는 100만 원 있어야 가출해. 상담 선생님 볼 때 누가 제일 불안하냐? 네가 제일 불안해. 이거 10,000원 쓰고 편하걸럼이거든. 근데 100만 원, 너는 얘보다는 덜 불안해. 무슨 말이냐?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 봐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 기체가 제일 높지. 그럼 얼음, 물, 수증기 중에 전기 분해시키기 누가 제일 어려워? 얼음이 제일 어려워. 왜? 얘를 일단 녹여서 물 만들고 얘를 끓여서 수증기 만든 다음에 분해돼야 되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해. 알았지? 그 다음 질량적인 거야. 너가 살이 엄청 쪘어.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 스모 선수야? 불안하죠. 그죠? 물론 살이 엄청 빠져도 불안합니다. 근데 질량이 크면 불안하다. 이거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이 붕괴되는 거죠. 중심 핵이. 그게 질량이 큰 놈들이에요. 235, 237짜리. 얘네들이 퉁 분해될 때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방사선 나빠요. 그치? 걔들은 나쁜 거야. 핵 융합을 해도 에너지는 나오거든? 그치? 그게 별의 핵융합인데 그때는 또 방사선이 안 나와요. 붕괴할 때만 나와요. 알겠습니까? 핵 분열을 할 때만. 질량이 크면 불안한 건데, 얘들아,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질량이 크다고 했어요? 중성자. 그래서 얘가 얘로 변해요. 왜 변하냐고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거든. 온도가 떨어지면 에너지적으로 불안정, 질량적으로 불안정 애들이 완전한 놈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성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누가 많아진다?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질문. 이제 아까 정성스럽게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이거 그려봐. 몇몇 기억나요?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네요. 몇 가지 됐어요? 얘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네요. 그럼 얘를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해도 되죠. 맞지 안 맞아요? 지금 원자 핵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니? 원자의 핵이 나타난 거라고. 대신 원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렇지? 얘가 없는 거지. 전자가 없는 거야 지금. 핵은 나타나 있는데 얘가 전자를 잡지를 못한 거야. 왜 못 잡아? 어우 불안해요 지금. 왜? 온도 높으니까.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알았니? 막 전자가 그냥 다닐 것 같아?
빛으로 변신했다, 양전자로 변신했다, 음전자로 변신했다, 지 멋대로 지금 호랑 방탕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높으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음중이 둔해요. 다 이거는 이러고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원자한테 걸려서 놀러와. 네, 걸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소 원자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본 입자가 출현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바로 원자핵이 출현한 거예요. 누구 거?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량이 큰 중성자 수가 자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사항 없어요? 질량은 뭐 해야 돼요? 보존돼야죠. 그럼 질량 차이만큼 뭘로 나왔을까요? 중성 미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 그 다음 베타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알파선 들어봤어? 베타선 들어봤어? 감마선 들어봤어? 이 셋을 방사선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여기서 베타선이 발생해요. 그 베타선 전자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 뭐든지 전자야. 전자 질량만큼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질량을 합치면 양성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만큼이 빠져나와요. 중성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양성자로 변하고, 그럼 이 양성자는 뭐가 되는 거?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원자 이런 말들을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두 개 외웁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컵라면이니까 원자핵 누구까지 만들어지느냐? 수소하고 헬륨이었다. 리튬도 만들어지고 3번 4번 베릴륨까지도 만들어진대요. 근데 무겁다 이거예요. 무거운 뭐예요? 불안하죠? 뽀개져. 수소 헬륨까지 여기서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로 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원자. 그럼 원자핵이 원자가 되려면 뭐를 품어야 돼요? 전자를 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시간 두 개 외웠어요. 컵라면 하나 외웠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졌지. 뭘로? 38만. 알겠습니까? 30%.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38만 대 전자가 떨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자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빛이요 전자요 빛이요 전자요 얘기했죠. 빛이 쭉 나갈 수가 없어요. 빛은 전자로도 변신하고 전자는 빛으로도 변신해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스미마스 아임 소리 하는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분 니네도 알고 있는 공식 이거. 질량은 빛으로, 빛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 증가 원리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안 나타났으면 설명을 못해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근데 그분이 배신 때리고 정상으로. 그죠? 그래도 나중에 사고는 하셨지만, 결국은 이런 전자가 빛이 되고 빛이 전자가 되니까 빛이 직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우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해물인 전자가 원자핵에 다 끌려 들어가. 그럼 빛이. 그래서 투명한 우주. 그 빛이 지금도 도달한다고 우리 지구에. 응? 알겠냐? 가모프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은 지금도 도달할 거야.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도달할 거야. 도착했는데 못 알아봐 우리가. 측정할 장비가 없어서. 그걸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저라 수리공 아저씨들이 발견해요. 자기들이 뭐 발견했는지 모르는데 한 달 있다가 노벨상을 줘요. 걔들한테. 자기들도 알았어요. 노벨상 타고 알았대요. 내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주 빅뱅론의 증거가. 자, 제가 우주 빅뱅의 증거 뭐 얘기했어요?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제가 장난질을 할 거라고 1대1인 값에서 이제 변합니다. 얘가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얘들이 우주에서 어디 별빛을 측정하든 이 비율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나오느냐 이거를 쭉 증명할 건데 그거를 포스트잇에 적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 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뭐랬죠? 우주 배경 복사 얘기했고, 지금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그맣게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걸 적으셔야 됩니다. 허블의 법칙,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알려줍니다. 허블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무슨 효과라고 했어요? 이 셋 중에 한 명은 기억하겠지. 야, 메모리가 합쳐서 일기감들, 그지? 세자인데. 자, 앞자가 도레미과. 야, 정신 차려. 니네가 내가 젊은 남자 선생님이고 참 잘생겼으면 니네가 이름. 아, 너는 좀 아니구나. 야, 도플러 효과라고. 이게 도플러. 그게 보통 적색이동이라고 해. 니네 빨주노초 파남보 알지? 무지개 색깔.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야? 적색이지? 보라색은 자색이지? 자줏빛 그러잖아. 잘 들어봐. 여기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세, 보라색이 에너지가 세. 아,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생각해봐. 자색 옆에가 무슨 선일까? 적외선이야? 자외선이야? 자색 옆에가 자외선이겠지. 적색 옆에는 적외선이지. 누구 맞으면 얼굴 타?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지. 그럼 보라색이 세네. 맞죠? 자색이 에너지가 센 거예요. 적색은 에너지가 약해요. 적색이동 그럼 뭐예요?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청색이동 그럼 적색과 청색은 청색 에너지가 센 거잖아요.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이 도는 건 멀어지는 거예요. 별을 관측했으니까 광원이겠죠. 광원이 멀어지는 거죠. 적색이동. 그것도 우주 빅뱅의 증거예요. 가르쳐 줬다면 선생님. 아니 수업 시간에 보시라고. 제가 적어야지 이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것도 답이라고요. 알았어요? 교과서적으로는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하고요. 전자가 붙들려서 빛이 직진 운동을 했을 때 그 38년 때 빛이 지금 도달하는 거야. 왜 그때 빛하고 지금 빛하고 달라요? 팽창이잖아. 온도가 떨어졌죠. 그때는 이게 3000켈빈 온도예요, 이 정도면. 근데 지금은 3켈빈, 1000분의 1 줄었어. 켈빈 온도는 알지네. 섭씨 온도 273 더하는 거. 그러니까 영하 274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의 빛이 오는 거야. 그럼 파장이 길어, 짧아? 길어. 장파. 알겠냐?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 알겠지? 두 개. 그래서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를 자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발전, 입자의 종류를 한번 볼게. 자, 폭발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지? 폭발 초기가 있었고 이때 기본 입자가 생성되지. 쿼크하고 정입자가 생성돼. 이때 여기에서 이들을 통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이랬어. 같았어. 나중에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질량이 크면 불안정하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핵과 같으며 이 수소 원자 핵은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냐 H 플러스. 알겠니? 원래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있을 때는 전하를 띄지 않았는데 전자가 도망가고 난, 그치? 무조건 전자 위주로 생각해야 돼. 전자가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전자가 아직 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요 하나 있는 거야, 양성자 하나. 됐지?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원자 핵이라는 표현을 거기 쓰는데, 이 원자 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표현이 오른쪽 13쪽 아래에 있어. 알겠어? 근데 여기를 이해하려면 요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봐라. 수소에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숫자가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어.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게. 수소의 동위원소라 하면 이런 걸 뜻하거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걸 그릴 거야. 지금 현재 이걸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전자가 하나 돌잖아. 그치? 여기도 전자가 하나 돌잖아. 얘 하나만 놓고 보면 요게 전자거든. 요게 양성자인지 요게 양성자인지 몰라. 근데 요걸 보니까 알겠지. 흰색이 양성자야. 빗금친 건 중성자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아까 원그래프 기억해봐. 이거야. 됐지? 이거야. 이거 누구야? 중성자. 그래, 그렇게 보는 거야. 양쪽 두 개는 양성자 전자인 거지. 그대로 써볼까? 이거고, 이거고, 이건 거야.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해서 할까? 그렇지. 그래서 얘들 전자수는 다 어떠니? 같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애들이 동위원소인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없는 거지. 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니네 13쪽에 왼쪽 그림 보이지? 왼쪽 그림 보이면 자, 요런 얘기야. N이라고 쓴 게 중성자라는 뜻이고 P라고 쓴 게 양성자라는 뜻이야. 이게 원자 핵이다. 누구냐? 얘란 얘기야. 그지? 전자가 돌지 않잖아. 거기에 처음에 얘가 써있지. 누구란 얘기라고? 얘란 얘기야. 그래서 엄밀히 쓰면 이거야. 봐라. 이거 얘 이해하니? 얘는 누구다? 이거란 얘기야. 얘가. 둘이 결합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겠지. 몇 번이냐? 2번인 거야. 2번. 누구? 헬륨인 거지. 그지? 근데 전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지. 전자는 못 붙었으니까 2 플러스. 원래 양성자 2개, 전자 2개가 돌아야 되는 애잖아. 질량수 얼마다? 3인 거지. 이해 갔어? 지금 그 얘기야, 여기가. 근데 여기에 얘가 오는 거야. 중성자잖아. 이걸 굳이 표현하면 이거야. 양성자가 없잖아. 근데 질량은 있잖아. 이렇게 표현한다. 굳이 표현한다면. 알았어? 얘가 결합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여전히 2 플러스고 그럼 이들 둘은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 관계. 그래서
이해가니?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전자는 없으니까 물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화학적 성질도 얘기도 언급을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누구까지 만들어졌어? 헬륨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만 만들어지겠냐고. 여기에 또 프로톤이 와서 붙고 그러면 3번 리튬도 될 수 있는데 걔는 왜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불안정해서. 질량이 커서. 그 다음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경우도 있지만 봐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1번 수소 2짜리거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얘가 올 수도 있잖아. 중성자가. 얘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이런 식의 물질이 될 거야. 이런 식이고. 이러면 얘는 누구야? 1번 수소 2짜리 이게 얘라고.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중성자가 될 거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얘가 와서 충돌하면 1번 수소 1짜리 얘가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2번 헬륨 4짜리 이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여기까지 일어났다고. 몇 분? 빅뱅 후 3분. 요때 일어났다. 누구까지?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알겠지? 그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수소이온, 헬륨이온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전자가 안 도니까. 얘가 누구라고? 이거란 얘기고 얘가 누구라고? 이거란 얘기라고 지금 얘기는.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얘가 엄청난 시간이 흐른다 이거지. 그럼 비로소 얘가 되거든. 원자. 무슨 얘기일까? 이때는 요거였는데 여기 오면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야 이거. 전자가 포획됐다. 왜? 우주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우주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잡혀 들어온 거야. 누가 끌고 들어왔어? 핵이. 핵이 무슨 전화 되었어? 양전화. 몇 배 됐어? 그러면 양전화가 음전화 땡기는 힘을 물리학에서 무슨 역이라고 하냐? 인력 맞아. 인력 맞는데 지구가 땡기면 중력, 자석이 땡기면 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력이지. 전기력이 원래 있었어. 양전화, 음전화가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 전기력이 발휘가 시작된 게 이때야.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에 봐라. 코크와 코크끼리 만나서 뭐 만들었다겠지? 양성자 만들었잖아. 얘가 뭐 있었어? 업, 다운으로. 그 다음 얘는 업, 다운으로 돼 있었어. 이렇게 코크끼리 당기는 걸 강력이라고 해. 알았니?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센 건 강력인 거야. 코크와 코크끼리 또는 양성자, 중성자끼리 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강력, 강한 핵력이라고 하거든. 강력. 그러다가 전기력이 나타나고, 알겠니?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양력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중력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힘에 대한 건 자세한 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혹시 설명한다면 그 얘기를 설명한 거니까 전기력은 이쯤에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센 힘이야. 알겠죠? 여기가 몇 년이라고? 빅뱅 후 38만 년.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 어두운 우주,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 밝은 우주라고 설명해요. 뭐가
이 형태, 전자가 포획된 이 형태로 우주의 빛이 뭐를 운동한다? 직진 운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밝은 우주가 진행이 됐다. 이 빛을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 이게 빅뱅 우주의 증거라고.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빛이 우주 어디서든지 관측자 어느 배를 측정해도 이 빛은 다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현재 몇 켈빈 온도? 3켈빈 온도. 이때가 얼마? 3000켈빈 온도.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거기에 쭉 써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폭발 초기부터 쭉 이루어지는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문제 틀릴 게 없어. 지금 13쪽 있잖아. 거기서 맨 밑에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여기서 숨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다 얘들아. 자,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건 포스트잇에 꼭 붙여야 된다고 그랬지.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잖아. 아까 1대1이었잖아, 양성자, 중성자가. 근데 자꾸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고 했지.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온도에 따라 이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수소, 원자, 질량과 헬륨,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핵은 다른 말이지. 누가 전자를 포획한 상태야? 원자가 포획한 상태인데 전자가 있으나 없으나 질량은 동일한 거야. 왜? 전자 질량이 무시할 정도로 작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나트륨이는 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 얘가 11번인데 홀수 원자분으로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되거든. 그럼 질량수가 또 23 이렇게. 얘나 전자 없잖아. 똑같아. 질량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것도 헬륨 원자에게 질량이나 같은 말이야. 이게 몇 대 몇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의 증거야? 우주 빅뱅의 증거야. 자, 그런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느냐? 이거랑 같은 말. 자,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3대 1이라는 거. 여러분 헬륨 원자가 원래 몇이었어요? 원자는 4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를 4로 바꾸면 얘는 몇이 되죠?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얘는 몇 대 몇이겠냐는 거죠. 개수비. 자, 봐요. 맨 밑에 그려볼게요. 얘가 질량이 3대 1이라는 건 얘가 4짜리잖아, 헬륨이. 얘는 1짜리고.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얘를 양성자라고 잡고 얘를 중성자라고 잡으면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전체가 4였던 거죠. 그럼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되느냐? 봐. 얘가 3분 안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비율이 3대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가 돼야 되는데 얘는 요렇다는 거죠. 일자리니까 12개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성자가
12개가 있어야 된다고. 일자리 얘가 12개가 있어야 이게 12대 4가 돼서 3대 1이 된다고. 그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핵은 이거 핵 하나잖아. 이거 핵 12개고. 이해 갔지? 자, 이건 다시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말인데 이걸로 바꾸면 빗금치네가 여기 12개, 여기 2개 있으니까 14개죠. 여기 2개고 중성자.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이 나온다. 이렇게.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알았어? 이건 또 뭐냐? 우주 빅뱅의 증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치? 이거를 포스잇에 써갖고 붙여놔. 요 세 줄만 딱 써.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걸어 딱 쳐놓은 것만 써. 밑에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고. 나 이 노트 정리할 때 왼쪽에 붙여. 저거 잘 옮기면서 자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글씨를 틀게 쓴다든지. 다 썼어요? 자, 그 얘기가 지금 13쪽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에 14쪽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죠. 이게 지금 우주 빅뱅론이고, 빅뱅은 지금부터 우주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본 온도가 떨어지는 대신 질량은 보존되고, 부피 팽창에 따른 밀도는 감소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의, 그 시간별 사건의 발생은
이게 있다는 거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현재 우주에도 3대 1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현재도. 또 하나,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8만 년이라고 부르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는 그 시간에 발생한 빛이 지금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관측이 되고 있고, 그것이 14쪽에 있는 그 중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요, 과학자들은 얘가 올 거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스탠퍼드 대학에서 10몇 년을 추적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미국의 벨 회사 알아요? 벨? 그 전화기 발견한 사람이잖아. 그 회사 직원들이 전화기를 설치하다가 이상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미국하고 막 굉장히 대립 상태였거든. 이것도 우주에서 보내온 뭐 방해 전파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나사에서 이건 인간이 만든 연파는 아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주인이 신호다 해서 난리 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스탠포드 애들이 그 주파수를 연구해 보니까 3켈빈, 정확히 2.7켈빈 온도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에 도달하는 형태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노벨상을 받는데, 노벨상은요,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절대 안 줘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떠야 돼. 그 얘들은 타임지에 자기 얼굴, 두 명의 얼굴이 나타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알았대요. 타임지 읽고 자기가 뭐 발견했는지. 모르고도 그냥 발견하고 노벨상 받은 거죠. 상금이 얼마 될까? 노벨상이 30만 원? 아, 너무 싸지 않을까? 30억요? 그 정도가 아닌가? 1억 정도. 10만 달러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야, 상금을 30억 좀. 야, 니네 다 때려주지 못한 노벨상. 한몫차 로또보다 큰 애도. 자, 거기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 있어요. 가모프가 예측을 했다는 거죠. 1940년 중반에 우주 빅뱅론이 되면 38만 년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투명한 우주를 통해서 빛의 직진 현상에서 우주 곳곳에는 이때 발생된 빛이 에너지가 이 정도 떨어져서 현재 그 148억 년이라는 우주 빅뱅 후의 날 그 시간을 측정하고 결과 한 3켈빈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전자기파의 빛이 올 거다라고 그걸 발견한 게 펜지어스고 윌슨이라는 벨 회사 두 기술공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스탠퍼드는 그냥 세대인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빅뱅 우주 증거를 너네가 배웠다. 이 책에서. 첫 번째 뭐 배웠어? 3대1. 그지? 3대1과 7대1, 12대1 뭔 뜻인지 알겠어? 알겠냐? 3대1은 질량비고 12대1은 핵 입자수의 비고, 그 다음에 7대1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다. 됐죠? 그 다음 우주 배경의 복사 그 값, 그리고 3대1의 질량비 값, 이 둘은 우주 빅뱅의 증거고요. 맨 밑에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이 그림 보여요? 그림? 밑에 그림 사진? 자, 뭐 WMAP 뭐 이런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성이 있는데 걔들이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주에서 곳곳 날라오는 렌즈로 빛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곳곳이 균일하게 찍히지 않았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한다? 성간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성간물질에서 빛이 차단된 거지, 원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면 동일한 빛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성간물질은 뭘까요? 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소나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고,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은 거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 수소들이 이제 뭐를 할 거라고?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될 것이고, 이 물질들의 작용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진다는 걸 봅니다. 그럼 별은 왜 중요하냐고? 1번부터 2번까지 만들어진 거 봤어. 근데 3번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어차피 우주는 계속 시간이 흐를 거고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면 온도는 떨어질 건데 그 높은 온도 압력은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별에서 만들어지더라. 별 내부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별은 나중에 폭발해서 우주 곳곳에 무거운 원소를 뿌리게 되고 다시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이해 갔습니까? 그런 현상이 수십 번 반복해왔다. 수억 번. 그게 현재의 우주다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15쪽으로 넘어갑시다. 빅뱅 우주론의 특징은 빅, 정상 우주론은 정. 1번 가모프 등이 주장했다. 이것이 빅뱅이죠. 그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죠. 호일. 이름까지 좀 알아둡시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증가한다. 정이죠. 정상 우주론. 밀도 일정하는 거.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는 일정하다. 역시 정상 우주론.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 무엇이다? 빅뱅 우주론.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쿼크는 전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쿼크와 전자는 기본 입자예요. 전자 같은 입자를 뭐라고 한다? 경입자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두 개의 쿼크와 한 개의 전자가 결합해서 말도 안 되는 쿼크 하나와 다음 쿼크 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0이고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아까 봤죠? 맞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은 이것도 발견했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짜리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동위원소라고 하는군요.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확률이 높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 높은 정도가 거의 99% 이상일 때예요. 그러니까 1번 수소 1짜리가 99.8 정도 돼요. 나머지 2짜리나 3짜리가 0.001% 정도 해당되니까 우리는 그냥 수소를 1이라고 보는 거고 헬륨도 4짜리가 99%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표값만 쓰는 거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원자핵의 출현은 언제 일어났다? 양성자가 생기는 그 순간이 원자핵이다. 이해갔죠? 보기 입자들을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자, 원자는 가장 마지막이죠. 원자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은 그래도 수소 원자핵보다는 뒤죠. 쿼크와 전자, 걔들이 1등입니다. 경입자와 쿼크, 걔들이 1등이죠. 1등.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가 2등. 그 다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건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2등이고 헬륨 원자핵이 3등.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니은까지 만들어지는데 몇 분? 3분. 됐습니까?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38만 년. 빅뱅 우주. 이해 갔습니까? 그걸 역사별로 정리합시다.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질량 비면 3대1. 맞죠? 핵의 수, 핵의 입자수 비면 몇? 12대1. 근데 양성자, 중성자 수 비면 7대1. 이해 갔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 A, B 입자 이름을 쓰라고 A는 양성자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양성자라고 거기에 써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오른쪽에 A를 보니까 핵자들을 다 써뒀네. 핵이라고 해. 원자핵이라고 봐야 됩니다. A는 원자핵이다. 그럼 B는 뭐냐? 전자죠. 전자. B는 전자입니다. 여섯 번째. 빅뱅 후 약 몇 년이 지나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38만 년. 제가 3분하고 38만 년만 보라고 했잖아요.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뭐가 형성된다? 원자요. 그때가 원자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가 투명했다? 답은 빛이죠. 그 빛을 뭐라고 불렀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렀다. 7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누구에서 최초로 관측된 건 펜지어스 윌슨이에요. 예측한 게 가모프죠. 우주 빅뱅 창시자. 두 번째,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 온도. 38만 년이 3000이죠. 어느 방향? 모든 방향. 이것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다음 우주의 경계는 어딜까요? 몰라요. 인간이 관측한 것이가 경계가 아닙니다. 더 뭐하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주 별빛 보고 있죠? 이게 언제 때 오는 빛인 줄 알아요? 중생대 때 오는 빛이에요.
중생대별 번쩍거리는 게 지금 도착한 거예요.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빛은 우주의 일기장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뭐뭐를 지지하는 증거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우주 배경이. 아시겠습니까? 자, 페이지 16쪽. 뭐 여기도 선생님이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숙제를 받아야 또 명분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 필기만 열심히 해오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노트 필기 확인할 거고 아마 16쪽, 17쪽 여러분들 읽어보면 제가 오늘 수업한 다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신 스펙트럼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17쪽 맨 아래에 있는 확대경도 선생님이 다 써준 거고 니들한테. 그치? 그래서 자기가 페이지 뭐 19쪽에 있는 내용 이게 뭡니까? 19쪽으로 한번 가볼래요? 그게 허블 법칙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한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쭉 보면. 그리고 20쪽에 있는 내용들이 선생님 순서대로 적어둔 내용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도 한번 다 풀어봐야겠다. 그럼 친구들은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건들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숙제를 줄 거니까 대신 노트 필기를 꼭 해와라. 그리고 제가 영상을 딱 업로딩 시키면 그 다음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